안녕하세요. 정직한 오디오, 정직한 음향입니다. 컴프레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피크를 눌러서 다이내믹을 정리하는 장비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피크는 줄었는데, 레벨은 눌렸는데, 다이내믹은 감소했는데, 오히려 소리는 더 크고, 더 앞으로 나오고, 더 존재감이 있고, 더 비싸게 들립니다. 줄였는데 더 커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컴프레서는 아주 델리케이트한 장비입니다. 컴프레서가 작동하면 하나의 요소만 바뀌는 게 아니라 다이내믹, 트랜지언트, 평균 에너지, 하모닉 왜곡, 움직임, 밀도감, 공간감, 존재감 이런 요소들이 동시에 복잡하게 얽혀서 바뀝니다. 그래서 실제 작업에서는 컴프레서는 무조건 이 역할입니다. 라고 단순하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어택, 릴리즈, 회로 구조, 프로그램 디펜던트 반응, 세츄레이션 이런 것들이 전부 같이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컴프레서가 왜 처음 등장했는가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가장 기본적인 레벨 제어 관점에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컴프레서는 피크를 줄이는데 오히려 더 크게 들리는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핵심부터 갑니다. 사람의 귀는 피크를 그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평균 에너지, 즉 에버리지 레벨을 더 크게 느낍니다.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엄청 큰 소리가 0.001초 튀고 사라지는 것보다 조금 덜 크더라도 에너지가 계속 유지되는 소리를 사람은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네어를 생각해 보세요. 초반 어택만 엄청 세고 바로 사라지면 생각보다 크다는 느낌은 덜합니다. 근데 몸통이 유지되고 잔향이 붙고 에너지가 지속되면 사람은 오, 이거 되게 크다 라고 느낍니다. 즉, 인간 청감은 순간 최대치보다 지속되는 평균 에너지에 더 민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컴프레서가 등장합니다. 컴프레서를 단순히 줄이는 장비라고 생각하면 반만 이해한 겁니다. 진짜 핵심은 튀는 피크를 정리해서 전체 에버리지를 더 올릴 수 있게 만드는 장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컬이 있다고 해봅시다. 평소에는 괜찮은데 특정 단어에서만 갑자기 확 튑니다. 그러면 전체 볼륨을 못 올립니다. 왜냐하면 그 피크 때문에 바로 클리핑이 발생합니다. 근데 컴프레서로 튀는 순간만 살짝 눌러주면 전체 레벨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피크는 감소했는데 에버리지는 증가합니다. 그리고 사람 귀는 에버리지를 더 크게 느끼니까 결국 더 커졌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게 라우드니스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극단적으로 가버린 시대가 있습니다. 바로 라우드니스 워입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모든 음반이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더 크게 들리는가? 왜냐하면 인간은 처음 들을 때 큰 소리를 더 좋게 느끼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컴프레서, 리미터, 클리퍼를 계속 사용해서 에버리지 레벨을 끝없이 밀어 올립니다. 결국 파형은 벽돌처럼 변해갑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와, 엄청 크다 라고 느끼는데 조금만 들어도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대비를 통해 에너지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즉, 조용한 부분이 있어야 큰 부분도 크게 느껴집니다. 근데 계속 다 크면 결국 아무것도 안 크게 느껴집니다. 이게 과한 컴프레싱의 부작용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해 하나를 정리해야 됩니다. 컴프레서는 단순히 자동 볼륨 조절기가 아닙니다. 컴프레서는 엔벨롭을 바꾸는 장비입니다. 즉, 소리 움직임의 형태 자체를 바꿉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어택이 빠르면 초반 트랜지언트를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둥그러지고 단단해지고 튀는 느낌이 줄고 밀도감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어택이 느리면 초반 어택은 통과시키고 뒤쪽 몸통만 잡습니다. 그러면 펀치감 유지, 타격감 유지, 존재감 증가 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즉, 컴프레서는 단순히 크기를 바꾸는 장비가 아니라 소리의 움직임을 디자인하는 장비입니다. 여기서 전편 내용이 연결됩니다. 1176 같은 팻 컴프레서는 매우 빠르고 공격적이고 존재감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릴리즈가 매우 빠르기 때문입니다. 컴프레서가 눌렀다가 거의 바로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계속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생깁니다. 특히 드럼,
룸 마이크, 락 보컬 같은 소스에서 엄청난 존재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176을 걸면 앞으로 튀어나온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왜곡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 귀는 약간의 하모닉 왜곡을 종종 더 선명하게, 더 가깝게, 더 존재감 있게 느낍니다. 그래서 진공관, 트랜스포머, 팻 세츄레이션 같은 것들이 소리를 앞으로 나오는 느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즉, 컴프레서는 단순 게인 리덕션 장비가 아니라 때로는 하모닉 생성 장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크를 줄였는데도 오히려 더 크고 더 존재감 있게 들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초보자들이 왜 실패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통 초보자는 안정시키고 싶다 생각하면서 스트레시홀드를 너무 내리고 레시오를 너무 높이고 어택을 너무 빠르게 잡고 전부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트랜지언트 삭제, 움직임 삭제, 대비 삭제, 공간감 감소가 발생합니다. 결국 답답하고 작고 숨막히는 소리가 됩니다. 사람이 크게 느끼는 핵심은 단순 에버리지만이 아니라 대비 속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덴시티를 만듭니다. 즉, 좋은 컴프레싱은 볼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유지되는 느낌을 만드는 겁니다. 핵심 한 줄로 갑니다. 컴프레서는 정기적으로 게인 리덕션 장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청감을 다루는 장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픽을 그대로 듣지 않고 에버리지를 더 크게 느끼고 왜곡을 존재감으로 느끼고 대비를 통해 에너지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컴프레싱은 단순히 소리를 누르는 게 아니라 소리를 더 크고 더 가깝고 더 밀도 있고 더 비싸게 느끼게 만듭니다. 다음번에 컴프레서를 걸 때 단순히 몇 dB 줄었지? 만 보지 마세요. 대신 들어보세요. 에너지가 살아있는가? 움직임이 자연스러운가? 존재감이 생겼는가? 대비가 유지되는가? 그걸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제 단순히 스트레시홀드를 만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귀를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음악 만드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